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지금 인천교통공사가 발표가 됐죠. 얼마나 인원이 채용되고 그리고 언제 시험을 보는지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필기 5월 11일 날 본다고 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서 접수 일정은 변경되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지금 인천교통공사는 뭐 석유공이랑 뭐 코레일처럼 철도나 이런 쪽으로도 물론 사업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운송이랑 터미널 사업이랑 기타 등등의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곳이에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하철, 인천교통공사 하면 지하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잠깐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2020년부터 대폭 완화됐어요. 인원도 되게 많이 늘었는데 지원 자격 조건 자체가 완화되다 보니까 역대급의 또 다른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천이라는 부분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교공처럼. 그래서 뭐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건 똑같고요. 근데 변경된 사항을 좀 주로 보면 지금 제일 큰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역 제한인데 당해 연도죠.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거주를 했던 사람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2020년부터는 기존에 3년만 인천에 살았으면은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좀 대폭 완화됐죠. 전국에 인천에 3년 이상 거주지를 두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인천은 지원해 볼 법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나마 다른 기업은 토익 점수나 이런 자격 제한으로 둘 때 700점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 그 인교공 같은 경우에는 600점으로 항상 토익을 제한을 두었거든요. 근데 이 제한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토익을 안 봐도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토론 면접을 뺐어요. 토론 면접을 보는 데는 뭐 건보 이런 데도 있지만 많이는 없거든요. 거의 PT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석유공처럼 인성 면접이랑 PT 면접 위주로 뽑는다는 거. 지금 현재 지역 제한, 공인 영어 점수, 그리고 면접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알고 인교공 채용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이 정말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먼저 보이시는 게 70명, 요게 작년의 인교공이에요. 이번 2020년에는 노동조합의 큰 역할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번이 225명 정도면 한 3배 이상이 늘은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기술 직분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찬스죠. 자격증 있으신 분들. 사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 뽑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인원에 해당하는 분들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비 합격자가 항상 그 교통공사는 다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좀 여기에도 달라진 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무 이만큼 채용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예비 합격자 번호를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전에는 3개월 정도까지가 최대 맥시멈이었는데 이 부분을 최대 1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년까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 합격자 발표가 되면 거의 합격할 가능성 자체도 꽤 높다. 거의 코레일이나 석유공이나 이런 경우에도 예비 합격자 번호가 부여가 된 분들은 좀 늦게라도 합격이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 동안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될 거고 필기시험은 5월 11일 그리고 면접시험은 5월 21일 이렇게 해서 일정이 나왔지만 걱정되는 건 이번에 코레일이 두 번째로 연기를 했잖아요. 한 번 연기를 했는데 또다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나 그래도 요 필기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증은 커말이랑 워드 프로세서 기준으로 대부분 다 있으실 거고 그리고 사무 쪽에는 요렇게 지금 가산 대상 자격증이 요렇게 되거든요. 사무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표를 한번 지금 참고를 해서 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인교공의 자소서예요. 특히 이 경험 경력 기술서라고 2019년 기준엔 이 두 가지를 물었거든요. 근데 각각 천자였어요. 천자. 천자면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거든요. 이거 쓰시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 직무 경력이랑 직무에 있어서 연관해서 본인이 쌓아왔던 어떤 과거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채용하는데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지금 채용하는 게 신입사원이에요. 참 이게 까다롭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경력을 이렇게 본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좀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맞춰서 취업을 해야 되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있다는 걸 알고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해요. 자소서 항목은 바뀔 수가 있으나 이 두 가지 항목은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하시더라도 경험, 경력, 기술서는 작성을 하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저 꼭 정리를 해 두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특히 인교공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이 부분 정리를 해 두세요. 이 천자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을 꼭 해두시고 직무기술서도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 지식이랑 기술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랑 경력이 이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발휘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경험, 경력, 기술서라는 거를 깔끔하게 개조식으로 정리를 먼저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PDF 파일로 배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교공 같은 경우엔 아예 사이트에다가 박아놔 버렸어요. 주요 사업 계획 올해 해가지고 이렇게 아예 공개를 해놓은 거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서 천천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안전 쪽에는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2020년 요 월미 바다 이거 최적 운행 이 부분 혹시 아시나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월미 바다 열차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사람이 몰려요. 이쪽에 연령층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 지금 타고 이거 탄다고 줄 엄청 서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하지만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부실공사 계속 이어져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결국 10년 만에 나온 열차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은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월미도 바다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거 그 롯데월드 가면은 모노레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가면서 바다 구경하면서 한 40분 타는 거예요. 넉넉 잡아. 시속 한 10km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근데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알고 있으나 젊은 분들은 거의 저걸 왜 타냐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외국인이나 오게 되면 사실 많이 아마 타겠죠. 근데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느 곳보다 사실 투명하게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분기별로 해가지고 부서별 하는 일 이런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지금 현재는 아직 2020년 1분기는 지금 올라가지는 않는데 19년 4분기 보면은 이렇게 담당자랑 하셨던 거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부서별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사이트에도 있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소서인데요. 인교공은 그 어느 교통공사보다 자소서가 까다로워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6개나 쓰셔야 됐고, 그리고 무려 하나마다 600자씩 써야 됐어요. 코레일이 800바이트라는 거를 감안하면 지금 한 항목당 600자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근데 문항 내용도 되게 까다로워요.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전국 적합화 판단 이유 근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쉽지 않아요. 전공과 경력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준비하셨던 게 충분히 있는 사람만 뽑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예 지원하지 마라. 이런 거의 이런 협박과 같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 교통공사가 나가야 될 방향 이거를 신입사원한테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이거는 내부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문제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신입사원도 아니고 취업준비생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저거 말고는 우리 많이 했던 갈등 경험 물었고요. 조직에서 당면했던 어려움 중에서 이 조직 자원관리 경험에 대한 그리고 열정에 대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 극복했던 이런 부분 또 묻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물어요. 토론을 그냥 토론을 한 게 아니고 열띤
격렬한 그런 토론에 참여를 하거나 진행했던 자리에서 소통에 대한 정의를 내려라. 이런 항목도 있었고, 포부. 당연히 이거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동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런 항목이 있어요. 딱 봐도 이 6가지 항목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 자소서가 바뀔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는데, 물론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항목들은 사실 정말 면접까지 가셔서 합격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다 대답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이어야만 하거든요. 물론 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그냥 애사심 정도로 볼게요. 관심도 이런 부분을 좀 볼 거고, 그래서 요 6개 정도는 분명히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소서를 먼저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지원한 동기는 이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입사 후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경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긍정적인 거랑 부정적인 거 나눠가지고 미리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죠. 이 부분은 뭐 맞으니까 좀 꼭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은 전공 부분, 그리고 NCS 이렇게 해서 40 해서 80문항으로 200점 만점으로 면접 대상자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CS는 조금 달라요. 사무랑 전기, 전자, 시설, 환경, 차량, 그리고 승무 요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의수문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묻는데 여기는 수리가 없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각각 맞춰가지고 맞춤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인구공만 바라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NCS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보면 채용 인원의 1.5배수, 그리고 10명 이하는 2배수까지 해가지고 필기까지 합격을 하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근데 이외에 불합격자 분들은 더 타격이 클 수 있어요. 거의 잡았던 거를 놓쳤을 때 그 기분, 이거는 경험하셨던 분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토론 면접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면접, 일단 대면 면접이랑 그리고 PT 면접 각각 맞춰가지고 잘 준비를 하시되 미리 준비를 하셔라. 저는 꼭 항상 말씀드려요. 항상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 기업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 나에 대해서 정리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면접에 가시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간절하고 아니면 당장에 필기 합격 발표 난 다음에 부랴부랴 면접을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완성도가 떨어지죠. 시도 강조드리지만 면접은 평소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해서 보통 공기업이 평가하는 그런 항목으로 거의 대부분 평가를 해요. 리더십은 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까지 좀 보는 정도 있으니까 각각 요 40점 만점 기준으로 보고, 그리고 필기시험까지 같이 합산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까지 잘 보시고 최종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꼭 바라겠습니다. 물론 서류 단계부터 자소서 쓰는 것부터 힘들고 경험, 경력, 기술서 쓰는 거 힘들고 면접도 다 힘든 거 아는데, 최대한 제가 또 많이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할 것이고, 또 수업이나 아니면 코칭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면 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인교공 지원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정말 빨리 취준생활 끝내시고 직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인천은 항상 이미지 자체가 뭔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되게 여력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해 준다고 하면 또 솔깃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돈을 써가지고 뭔가 기업이 뭔가를 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보다는 항상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내 앉은 자리에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스스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인천교통공사 채용에 대한 부분 알아보면서 다음에 자소서 분석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인교공에 대한 부분 좀 많이 살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